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 나라 현실 순자산 1억 미만 가구가 전체 3분의 1이고 중위 순자산이 가구당 2억 6천 정도 나는데 근데 개나소나 억대 연봉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순자산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 쉽게 말해 알맹이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빚 같은 거 뺀 거, 빚, 할부, 대출 다 빼고 남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랑 뭐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자산이 2억이야. 근데 아파트 대출금이 4억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5천만 주고 샀는데 4천만 원 할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총액이 아파트 6억 플러스 자동차 5천, 현금은 8억 5천이잖아. 그럼 대출금 빼야겠죠. 아파트 대출금이 한 4억 남았고 자동차 할금이 4천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4억 4천을 빼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예. 자꾸 보면 통계 같은 것도 좀 약간 편향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 일부러 이제 중위 순자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균 순자자 보여주거든. 평균 값을 올리면, 그러니까 평균 순자자 보여주면 굉장히 높아요. 서울은 6억이 넘을 겁니다. 근데 중위 값은 아마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래서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예. 서울도 뭐 순자산이 많은 것 같지만 강남이나 마양성 빼버리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서울도 소득 같은 거 보면 그 이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빼면 막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아요. 예. 뭐 광역시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서민은요, 사실 뭐 서울이나 뭐 광역시나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아요. 예. 순자산 보더라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서울도 아마 중위 순자산이 얼마 안 될까? 한 3억 원짜리밖에 안 될 겁니다. 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중위 순자산 하면 2억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 약간 많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순자산은요,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예.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은 1인당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당 순자산입니다. 가구당. 가구가 뭐예요? 한 가족. 예. 한 가족의 순자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한 가구를 2.5명으로 이제 정했을 경우 2억 6천에서 나누기 2.5로 하면 어떻게 돼요? 1억이죠, 거의. 그러니까 중위값.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위 자산이 1억입니다, 1억. 생각보다 많이 안 가지고 있죠, 생각보다. 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평균 수치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 통계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 물론 잘 나가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긴 한데 소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위기라는 거죠. 왜냐? 순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열자산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알맹이 자산이 많이 없다는 거야. 내가 쓸만한 돈. 특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아까 순자산이 2억 6천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순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금 자산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주택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 내가 당장 돈이 급한데 현금이 없으면 집 팔아야 되잖아. 근데 집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네.
부동산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뭐 재테크하면 좋긴 하지만 집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째 부동산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집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총체적 난국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 아파트나 이제 그런 부동산에 열광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다 이제 배팅하다 보니까 막상 써야 되는 돈이 없어요. 경제가 안 좋은데 이 일에 버틸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매달 갚아 나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봐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대출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갚아 나갈지. 염노토비라8540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붕어님 올만입니다. 요즘 아침에도 생방 보이는데 원래 저녁 물결표 새벽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은 저녁에서 그냥 딱 밤까지만 합니다. 오늘 방송도 한 10시 한 반 안쪽에서 끝낼 거예요. 네, 오래 안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면 뭐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좀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민낯이 드러나냐? 일단 사람들이 너무 내실을 안 키웠습니다. 내실을. 껍데기만 키우고 속을 안 키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윳돈이 없고 그리고 부채는 굉장히 많아요. 부채가 많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기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요. 일거리 같은 게. 빚 갚는 분들은 보통 본업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이 하고 와가지고 뭐 저에게 배달이 한다든지 뭐 대리운전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금 꾸역꾸역 갚아 나갈 겁니다. 이게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불금이잖아요. 밤 9시 불금인데 근데 불금 느낌이 안 나요. 예. 원래 불금이 뭐예요? 이제 주말 쉬는 날이다 보니까 토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내일 출근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놀잖아. 예. 그래서 뭐 친구나 지인 불러가지고 술 마신다거나 밤늦게 논다거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불금이라 불렀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근데 불타는 금요일이 절대 불타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예. 이게 금요일이 맞나 싶습니다. 왜냐? 뭐 금요일은 뭐해?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 뭐 옛날처럼 늦게까지 남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도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고 뭐 대중용 콜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빚지신 분들이 빚 갚기 힘들어. 연끌 하신 분들도 이제 그 연끌이 갚기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지금 꾸역꾸역 갚는 분들 많거든요. 꾸역꾸역.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허세찌든 개털민구 인정합시다 모두들 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허세민국 맞죠? 네.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허세민족, 허세공화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도 허세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겉멋부리고 남한테 겉모습을 인정받기 좋아하고 남한테 과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서민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서민들이 너무 허세 부리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네. 서민들 허세 부리면 안 되거든. 왜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예. 버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허세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일반 그냥 서민 계층 중에서 그런 허세 찌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이제 서민 동네 살고 있다고 하면 왜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구축 원룸이나 구축 빌라가 많잖아. 그럼 1층에 필로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로트의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좋은 차가 많죠. 원룸 살면, 여기 살면 사는 거 뻔한데? 월세 싸우고 맞잖아. 보통 이런 데 누가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삽니까? 아니죠. 월급 작고 돈 많지 않은 사람 사겠지. 근데 차는 뭐 이런 차 있습니다. 벤츠 GLE, BMW X4, 예. 아니면 카니발 이런 차들이 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원룸에 산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벌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차는 요즘 나온 신차입니다. 요즘에는 뭐 결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카니발 보는 사람들이 좀 되는 것 같아. 예. 뭐 카니발이나 아니면 이제 뭐 소렌토. 사실 카니발 소렌토 나쁜 차는 아닌데 좀 비쌉니다, 이게.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벌이가 뭐 괜찮고 여유가 있으면 차를 몰아도 됩니다. 근데 벌이가 여유가 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할부로 사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할부값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는 분들 많습니다. 장단컨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도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잖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행이 너무 대중화되었다는 거야. 개나 소나 다 가는 걸로. 근데 객관적으로 봅시다. 여행이라는 게 좀 값비싼 소비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과 한 3일 정도만 갔다 오고 나서 한 200 정도 돈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오는 건 뭐 한 3박 4일, 뭐 2박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번 갔다 온 데서 쓰는 돈이 모텔이 200은 되잖아. 그럼 하루에 한 6, 70만 원 쓰는 건데 이게 안 아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는 서민들도 여행 가고 백수도 여행 갔다 옵니다. 알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꼭 여행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 가는 게 아니야. 많이 바뀌었어.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여행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어떤 문화생활이었어.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여행 가는 사람 욕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힘들게 돈 벌고 고생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고생도 안 하고 여행 갔다 오니까 배 아픈 거야. 뭐 그런 것까지 까는 사람도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까는 사람이 없죠. 왜냐? 돈 없는 서민들도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붕어 형. 아니, 서민들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갈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가려면 내가 직업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갔다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 탄탄하고 벌이 나쁘지 않고 여윳돈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전 많이 없다고 봅니다. 여행을 약간 일탈의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거야. 현생이 안 좋으니까 현생을 잊기 위해서 약간 도망가듯이 여행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내 현생이 너무 안 좋고 힘드니까 예.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여자분들 중에 좀 있을 거야. 여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재방송용 사연인데 그 여자분이 20대 중반이야. 아마 지금 20대 후반 됐겠네. 20대 중반 여자인데 그분이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빚이 얼마냐면 무려 빚이 1억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 커먼 이해됩니까?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나지만 군데군데 있어요. 이게. 약간 여자분들이 이거는 현실 도피 본능이 강한 분들이 좀 많아 이게. 뭐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일단 내가 지금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행은 나중에 미루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씨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갔다 온다 내가 죽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홧김에 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이 여유도 없고 빚도 많잖아요. 어? 본인한테 주어진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짐이 많은데 왜 여행 갔다 왔어 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사는 게 힘들어도 여행 갔다 와야죠. 어? 그리고 여행
가가지고 사진 몇 장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남한테 무시 안 받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좀 어지러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야, 그분이. 그분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잘 살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허세에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 그렇다고 내가 모는 차를 팔까요? 안 팝니다. 내가 지금 뭐 월세도 못 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힐, 명품강 팔겠습니까? 못 팔 거야. 설령 팔더라도 안 사갑니다. 안 사요. 아무도 안 사. 그리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뭐 외국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뭐 일본 여행 갔다 오면 뭐 갑자기 일이 잘 풀립니까? 오히려 그런 여행 가는 돈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허세라는 게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가요. 그리고 앞으로 허세 찌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닥 인생을 사는지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허세끼가 있으면 좀 버리시고 지금은 내실을 키우시고 실속을 키울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